모든 게 다 너무너무 이상해요. 이상해. 왜냐하면 헌재가 저런 이야기 할 수도 없거든요. 네. 제가 이제 그 권한쟁의 심판에 청구 취지를 봤어요. 주의적 청구는 뭐냐면은 청구인이 재판관으로 선출한 마은혁이 재판관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 만약에 헌법재판소에서 이 주의적 청구를 받아들이면요. 마은혁이 선출된 그 날부터 이미 마은혁은 헌법재판관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만약에 헌법재판소에서 그 주의적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예비적 청구를 또 했는데 국회에서 뭐라고 했느냐. 피청구인은 마은혁을 즉시 임명하여야 한다. 그런데 헌법재판소의 그 내용에 따르면은 적어도 주의적 청구는 인용하지 않겠다라는 의미 아닌가? 그런데 아직 결정도 나오지 않았는데 헌법재판소에서 그런 이야기 해도 되나? 저는 그것도 참 희한하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네. 그다음에 오늘 제가 봤을 때 제가 아무리 양심적으로 제가 뭐 마은혁 그 부장판사를 뭐 좋아하고 뭐 싫어하고 그런 걸 떠나가지고 법적으로만 따져봤을 때 이거는 무조건 각하거든요. 왜 각하냐? 청구인은 국회에 이어야 하지 국회의장이 돼서는 안 되는데 이거는 그다음에 이제 헌법재판소 사이트에도 청구인 국회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국회가 의사 결정을 어떻게 합니까? 회의해가지고 의결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의결이 있었습니까? 그 의결이 있으려면 이게 1월 3일 날 들어갔었어야 됐는데 그날 국회 본회의에서 권한쟁의 심판 청구의 건이 딱 떠올라서 거기서 그 민주당이 힘으로 밀어붙여가지고 그렇죠. 뭐 180석 해가지고 찬성해가지고 가결해가지고 그걸 그 헌법재판소에 보냈어야 됐는데 절차적 하자가 있다. 절차가 전혀 없었어요. 아예 절차가 아예 없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제가 네. 억울해가지고 그 조기현 변호사한테 네. 10억을 갖다가 청구를 하고 싶은데 네. 그런데 제 이름으로 청구하지 않고 김진명의로 청구한 거예요. 예. 끝자리가 다 진으로 끝난다고. 그러면은 어느 정신 나간 재판장이 네. 끝자리가 뭐 진이고 그다음에 이야기 쭉 들어보니까 조기현 변호사가 10억 쓱싹한 것 같네. 10억 물어내라.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청구인이 불분명하다. 쉽게 말하면요. 다른 걸 다 떠나가지고 우원식 국회의장이 실수한 거예요. 네. 너무 이제 마음이 급해가지고 급하다 보니까 내가 국회의장이야. 내가 국회의장이니까 내가 그냥 하면 돼라고 했다가 지금 뒤통수 엄청나게 세게 얻어맞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아니 그러면 권한대행이 헌재가 예를 들어 그 마은혁을 임명하지 않은 건 위헌이다라고 하면 최권한대행이 법률적으로도 임명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임명 안 해도 되죠. 그래요? 그 예가 있습니다. 어떤 예가 있냐면 일단은 그 조항 자체가 틀려요. 네. 헌법 111조 2항 3항에 보면은 헌법재판관 임명하는 것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헌법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하고 그 임명할 사람들 중에 3명 국회에서 선출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고요. 그런데 선관위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아니 그냥 국회에서 3명 선출한다 끝. 그러니까 선관위원들은 국회에서 3명 선출하면요. 그 즉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 되는 거고. 뭔 말인지 알았다. 그러니까 예컨대 생각을 갖다가 뭔 말인지 알았다. 선관위원은 네. 아예 법 자체에 국회가 선출하도록 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어서 대통령이 임명장만 주는 건데 헌재 재판관은 아예 대통령이 임명하게 되어 있다라는 대통령 고유의 임명 권한이 법률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국회가 뭐 추천한다고 해서 대통령이 반드시 임명해야 되는 건 아니다. 이게 다르구나. 생각을 해보세요. 네. 헌법재판관 어떤 사람입니까? 임기가 6년이고요. 장관급 지위 보장되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자동차 기사 딸려가지고 나오고요. 제가 헌법재판관 방엔 가보지 않았지만 이 스튜디오보다 더 클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상하게 그 판사들 내부에선 대법관 못 가는 사람들이 헌재로 간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던데. 제가 봤을 때 그건 잘못된 거고. 그래요? 왜냐하면 헌법재판관이 이론적으로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대법관 위에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을 얼렁뚱땅 임명하면 되겠습니까? 대통령한테 어떤 권한이 있습니까? 국회에서 법률안 통과해도 거부권 행사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에 제가 봤을 때 예컨대 마찬가지가 제가 국회의원 300명밖에 안 되잖아요. 네. 그냥 3억 딱 써가지고 국회의원들한테 100만 원짜리 상품권 다 돌렸어. 그리고 난 다음에 제가 나이가 먹고 뭐 변호사도 시원치 않고 그러니까 저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해 주세요. 선출해 주세요. 그렇게 로비를 했단 말이에요. 네. 그럼 100만 원어치 상품권 받은 그 국회의원 300명이 그래 뭐 정혁진 그냥 헌법재판관 시켜주지 뭐 해가지고 정혁진을 헌법재판관으로 임명을 했는데 형은 근데 헌재 재판관 해도 잘 어울려. 그런데
대통령이 딱 봤는데 야 어떻게 정혁진 같은 애를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할 수 있냐? 아, 대통령이 반대하는구나. 이건 말이 안 된다. 제가 생각해도 말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 차라리 조기현을 갖다 시켜라. 이렇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대통령한테 임명권이 주어진 거예요. 이게 대통령 임명 고유 권한이다. 그러니까 국회에서 아무리 뭐 그 정혁진 누구 이렇게 선출했어도 딱 봤는데 얘는 해도 너무해. 이거 국회 권한이 아니다 이거구나. 그러니까 국회한테 다시 이야기할 수 예. 있는 거예요. 저 다 좋은데 예컨대 3명이 됐단 말이에요. 조기현, 김진, 정혁진. 그런데 3명 중에 조기현, 김진은 괜찮아. 오케이. 뭐 생긴 것도 잘생기고. 그런데 정혁진이 쟤는 여러 가지로 좀 구려. 생긴 것도 구리고 다 구려. 빵 훔쳐먹게 생겼어. 그러니까 다시 한 번만 국회에서 다른 사람으로 좀 뭐 이렇게 바꿔줘라. 뭐 오신환이 얼마나 잘생겼냐. 이런 식으로 딱 하면 대통령이 그렇게 딱 뭐 이야기를 하면 정상적인 국회라고 하면 그래 우리가 100만 원치 상품권 받아가지고 정혁진을 선출하게 했는데 양심에 찔려. 그러면서 사람 바꿀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게 헌법의 이야기예요. 근데 안 바꾸고 오히려 헌재의 권한쟁의를 한 격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제가 봤을 때 실체적으로나 절차적으로나 말이 안 되는 그러한 일들이 지금 대한민국의 최고 권위가 있는 헌법재판소라고 한 곳에서 벌어지고 있으니 참 너무너무 부끄럽다 이런 생각 드는 겁니다.